여러분, 자려고 누우면 바로 잠에 드시나요? 또는 깊은 잠에 못 들고 중간중간 잠을 깨지는 않나요? 수면제 없이도 빠르고 깊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수면의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통해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전문의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핵심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 흥분시키는 걸 피하고 진정시키는 것을 하라. 이 말에 재밌는 건 피하고 재미없는 것, 지루한 걸 하면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잠에 들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들을 취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체시계, 생체 리듬에 대한 이해인데요. 어떤 경우에 생체시계가 켜지는지 파악하고 숙면을 위해서는 낮에는 생체시계가 켜지고 밤에는 꺼지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처럼 뇌에 흥분을 주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밤에 핸드폰 하지 마라. 어머니들 잔소리 많이 하시죠. 야, 핸드폰 끄고 TV 자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진짜 많이 보는데요. 후의 내용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뇌를 계속 흥분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이 본격적으로 수면에 안 좋은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습관 첫 번째입니다. 블루라이트, 빛을 밤에 쬐는 거예요. 블루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라이트는 보통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인데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방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 집에 있는 형광등보다는 카페나 호텔에 있는 백열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호텔에 있는 방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 조명이 흰색이었던가요? 주황색 빛이 도는 경우가 많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주황색 빛이 바로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텔에서는 숙면을 돕기 위해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침 전에 전자기기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만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래도 봐야겠다 하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휴대폰으로도 취침 야간 모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노트북에도 그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를 5분에서 10분만 쬐도 잠자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뒤로 밀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블루라이트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과한 낮잠입니다. 과한 낮잠은 생체 리듬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보고 밤에는 어두워야 수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과한 낮잠이라고 한다면 수치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1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1시간 이상의 낮잠은 깊은 잠을 자게 해요. 근데 깊은 잠은 하루에 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야 할 깊은 잠을 낮에 자버리게 되면 밤에는 얕은 잠밖에 못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한 낮잠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낮잠은 가급적이면 안 자는 게 좋지만 정 자야 된다고 하면 권장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20분입니다. 연구자분들께서 낮잠 수면 시간을 20분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분만 자도 밤잠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피로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이때 누워서 자기보다는 소파나 의자에서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누워서 자면 20분 만에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이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게 되면 늦어질수록 밤에 잘 수 있는 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은요, 바로 카페인 섭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커피 섭취가 되겠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게 해요. 근데 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모양이 비슷해서 아데노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카페인이 자리하게 됩니다. 아데노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카페인이 있게 됨으로써 졸음 물질인 아데노신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졸음이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페인이 자기 전에도 남아있게 되면 숙면에 방해가 되는 거겠죠.
또 주의할 건 카페인 하면 커피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 초콜릿,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커피 섭취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커피 3잔 정도가 하루의 최대 카페인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이외의 음식들로도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으니 커피는 2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마시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늦은 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에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졸려서 낮에 커피를 찾게 된다면요, 차라리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데까지 섭취량의 절반까지는 6시간, 그리고 10%에서 20%가 남을 때까지는 1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들도 고려를 하셔서 자기 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냅이라는 커피 낮잠이라는 건데요, 이 커피 낮잠은 커피 효과가 마시고 30분 뒤에 나타나는 것을 활용한 겁니다. 커피 효과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각성하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데, 이 각성 효과가 마신 직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30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그제서야 각성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돼서 낮잠도 자고 커피로 인한 각성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피 낮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낮잠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4번째는 술입니다. 술이 어때서? 술 먹으면 잠 빨리 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잠은 빨리 들게 하겠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술을 먹게 되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소변을 보러 밤에 자주 깨게 돼요.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안 되는 정도는 소주 1잔 정도라고 하는데요. 5번째는 야식입니다. 야식은 왜 수면에 안 좋냐라고 하면, 야식을 섭취하게 되는 순간 우리 몸의 장기들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체 시간이 켜지게 되겠죠. 맨 처음에 제가 말했던 핵심 원리 중에 3번째, 바로 생체 시계였죠. 생체 시계는 낮에는 켜지게 하고 밤에는 꺼지게 해야지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생체 시계를 켜지게 하기 때문에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겠으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수면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에 드는 시간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자기 직전에 고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좋냐 하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숙면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자기 전 2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게 되면 좋지 않고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좀 고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유는요, 고강도 운동은 심부 온도를 높입니다. 체온을 높이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직전에 하는 고강도 운동은 샤워를 한다고 해도 체온을 떨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 올라간 심부 온도는 샤워를 할 때 내려가는 피부 온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샤워를 해도 심부 온도는 높은 상태로 피부 온도만 낮추는 거기 때문에 샤워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좋지만 2시간 전에는 끝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당연히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노인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초저녁에 노인분들은 잠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초저녁에 자는 잠은 밤에 자는 잠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저녁에 자는 잠 또한 늦게 자는 낮잠이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산책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집안에 노인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저녁 먹고 산책을 좀 권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인데요. 8번째는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나 자야 되는데, 지금 몇 시야? 이런 식으로 자야 되는데 하면 더 불안함만 커집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긴장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시계가 켜지게 되고, 생체시계가 켜지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심리적 요인을 잘 달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또한 뇌를 흥분시켜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요,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밤잠을 설치게 되면 낮잠을 자면 되고 다음날 더 자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다음으로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 첫 번째는요, 침실을 차갑게 하는 겁니다. 이 차갑게 한다고 하는 건 23도 이하를 권장합니다.
잠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빛이 약해진다고 인식을 하게 돼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고 체온은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을 차갑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자기 전에 샤워를 해주는 것도 체온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생체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같은 시간에 자고 깨기,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낮에 햇빛을 많이 쬐기, 낮에 활기를 느껴서 밤에는 피로할 수 있게, 잠의 욕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밤에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4초는 숨을 들이쉬고 7초는 참고 8초는 다시 내쉬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해파리 수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완법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완 명상, 이완 음악 이런 거 치면 되게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취침 루틴을 만들면 좋습니다. 취침 루틴을 만들게 되면 루틴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뇌는 내가 지금 잘 시간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루틴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복식호흡 혹은 명상, 독서, 조금 지루한 활동들이 있죠. 책을 읽어도 좀 역사책, 되게 어려운 책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뇌를 재밌게 하고 막 흥분시키게 하면 생체시계가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에 방해가 되게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멜라토닌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주는 겁니다. 멜라토닌 약은 처방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대신 섭취해주면 좋겠죠. 대표적인 멜라토닌이 함유된 식품은요, 미리, 옥수수, 쌀, 생강, 토마토, 바나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잘 섭취해주시면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은요, 목에 안정크림을 발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가장 긴장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바로 이 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크림, 아로마 오일 같은 것들을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베개도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지금까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불면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감이 좀 오셨죠? 내 뇌와 몸을 이해하고 불안과 걱정을 낮춰서 불면증을 회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저희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